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간이 지금 3시 한 2분 정도, 3분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1분 정도 뒤에 바로 한번 다음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음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 강의의 제목은 이제 기업 인증 획득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특허법인 본 변리사 곽준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법인 본에서 이제 전략 사업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 기업 인증에 관한 부분 이제 맡아가지고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좀 많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제 '아 요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그럴 때 가장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당연히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관한 것이겠지만 그의 격가지로서 같이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각종 인증 획득에 관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인증 획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좀 기술과 관련된 것들 또는 경영에 관련된 것들을 어떤 인증을 좀 취득을 해야지 이제 내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 거를 한번 잘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이제 인증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은 '의외로 되게 혜택이 많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증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먼저 개관을 목차로 보여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벤처기업 확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굉장히 좀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서 이제 '내가 이거 인증을 어떻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은 이제 이노비즈 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비즈 인증도 벤처기업 인증과 함께 이제 인증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비즈 인증 그리고 기타 인증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내용들은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확인, 그리고 메인비즈 확인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타 인증으로서 이제 ISO 인증 그리고 기업설 연구소, 전담부서 인증 고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벤처기업 확인 제도, 즉 벤처기업 인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벤처기업 확인 제도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기술성이라든지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 기업이 금방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업력이 그렇게 길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초기 창업 시에 많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제도겠고요. 자, 그럼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초기에 창업을 딱 시작을 했을 때 그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력 운용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모든 게 다 어렵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고 하니 뭐 세제라든지 금융 혜택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그냥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벤처기업이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줄게. 그래서 세제랑 금융 혜택 받도록 해." 하면서 쪼끔 더 이런 이제 기업들이 초기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으로서 우리가 인증을 받으려면은 이제 단순히 그냥 이제 일반 창업이 아니라 기술 기반 창업이다. 고거를 우리가 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으로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좀 기술을 많이 육성함으로써 전체적인 이제 국가의 그 제반 산업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할 때도 아무래도 그냥 일반 기업과 다르게 벤처 기업 확인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업은 좀 믿을 만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제공 지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게 되면은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 혜택들을 제가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금융 및 투자 혜택이 있고요. 그래서 기술 보증기금 이제 보증 한도가 되는 그 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그죠? 보증료율이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상장을 할 때 이제 IPO를 할 때 심사에 있어서 조금 더 우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IPO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벤처 인증 안 받은 기업은 없습니다. 거의 다 벤처 인증은 다 받은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IPO 진행하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드 효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벤처 인증 딱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이 기업은 뭔가 좀 기술로서 내가 믿을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확신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인력, 입지, 그리고 제도적인 혜택들이 자잘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톡 옵션 특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스톡 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해주고 비과세 혜택을 좀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업 부설 연구소 같은 것들을 설립을 하시게 될 거예요. 기술 기반으로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근데 그랬을 때 연구 전담 요원 수 요건 같은 것들을 좀 완화시켜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벤처기업 인증 받았으니까 이 기업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 부설 연구소 같은 거 인정을 받을 때 조금 더 완화된 요건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라든지 이제 연구원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벤처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특허 출원을 할 때 우선 심사 사유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이제 변리사이다 보니까 특허 출원 같은 거 이제 많이 해드리다 보면은 요즘에는 우선 심사 사유가 좀 요건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우선 심사 그냥 쉽게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되게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 못 받으면은 특허 등록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한 2년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또 막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특허 등록 빠르게 못 받으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우선 심사를 활용하게 되면은 특허를 1년 안으로, 그죠? 1년 정도 또는 10개월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빠르게 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축이 되죠. 근데 그 대표적인 우선심사 사유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냐?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선심사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거 벤처기업 확인만 받게 되면은 그냥 특허 등록을 되게 빠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고, 당연히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감면되고요. 5년간 50% 감면되고요. 그리고 취득세 감면되고 재산세 감면됩니다. 그래서 업무용 부동산 취득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막 부지 같은 거 살짝 매입하시거나 아니면 건물 같은 거 막 이제 그런 거 취득하실 때 그리고 75%까지 세금 감면되고요.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재산세도 2년간 50% 이제 2년 이후로 50% 감면이 된다. 3년간 면제가 되고요. 이런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확인이다라고 하는 제도가 상당히 혜택이 많구나라고 하는 거 좀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벤처기업 확인을 도대체 어떻게 받는데 벤처기업 확인을 어떻게 받는지 그 유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벤처 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약간 두 문자로 짧은 글자로 알아두게 되면 머리 글자로 암기하실 때 벤연혁 이렇게 좀 알아두셔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이 벤처 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유형 중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벤처 투자 유형입니다. 자, 벤처 투자 유형은 이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것, 그게 요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벤처 투자 유형이 투자자만 구하게 되면은 가장 쉽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다만, 아무한테나 투자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법적으로 인정된 적격 투자자, 한테 이렇게 투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 VC, 그죠? 그리고 벤처 투자 조합, 그리고 AC, 그죠?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한국 벤처 투자라고 하는 공공기관, 그 외에도 뭐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개인 투자 조합, 엔젤 투자 이제 협회 그런 데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벤처 투자 유형으로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금액 요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죠.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려면은 꽤나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투자를 받을 때 어떤 투자 방식을 활용하느냐. 신주 인수, 신주 보통주나 우선주, 신주 인수만 되고요. 우주 인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만 가능하고 그 외에 뭐 전환 사채라든지 뭐 신주 인건부 사채라든지 교환 사채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그래서 구주 인수 안 되고요. 일반 대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투자 방식 확인을 하셔서 그냥 어떻게 투자를 무조건 투자를 받는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적격 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그리고 자본금 대비 비율도 10% 이상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자본금 대비 10% 이상의 투자금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 돼야 된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주라든지 전환사채 이런 것들 인수를 받아야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다 보니까 어떤 방법도 많이 활용하시게 되냐면은 약간 편법 느낌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투자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 받고 나서 이거 뭐 다시 이렇게 뭐 돌려주는 방식 그런 거 활용하시기도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방법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자 연결해줘가지고 그 투자자로부터 이제 5천만 원 받고 그거 다시 뭐 이제 다른 형태로 해서 돌려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걸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살짝 위험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벤처 투자 유형으로 이 벤처 기업 확인을 받게 되면은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냐? 자, 장점부터 보시면은 일단은 절차가 너무 간단하고요. 그죠? 그냥 투자 받은 것만 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했다, 투자 받았다, 그것만 내면 되고요. 굉장히 빠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소화와 신속성,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다만 단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투자 유치가 가장 어렵죠, 사실. 그죠? 5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금액을 뭐 여러 사람한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좀 받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남의 돈 끌어다 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분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좀 가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조금 이제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있겠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자본을 끌어다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벤처 투자 유형으로 이 벤처 기업 확인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투자 회사와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전략 팁이겠습니다. 그죠? 뭐 인맥이라든지 뭐 학연, 지원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이런 이제 투자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투자를 받으려면은 이 사업계획서라든지 IR 자료 그리고 구성원들 그런 것들이 잘 이제 구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투자를 좀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법 활용할 수가 있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겠고 최근에 좀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그 기준들 같은 것들이 엄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은 이거 이제 범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투자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연구개발 유형입니다. 그죠? 연구개발 유형은 조금 달라요. 그죠? 말 그대로 연구개발에 대한 그 실적, 이력이 있느냐, 요거를 중심으로 좀 보게 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요건, 자,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 부서, 요거를 명확하게 회사 조직 내에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당연히 그 기업부설 연구소와 전담 부서에 활용되는 공간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연구실 같은 거, 실험실 같은 거 있어야겠고요. 그런 것들 보유해야 되고요. 코이타에 정식 등록되어서 인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평가를 또 받아야 돼요. 무조건 그냥 연구팀만 있으니까 우리는 기업 부설 연구소 있는 거야라고 이제 하시면 안 되겠고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직 같은 것들 이런 조직도라든지 인력 그리고 공간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직만 갖췄다. 끝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죠? 실적 있어요, 실적. 그죠? 연구개발비를 실제로 내가 썼다.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구개발비 어느 정도 써야 되느냐? 바로 5천만 원 이상 연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출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직전 4개 분기, 1년 동안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벤처 투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투자를 받는 거였죠? 근데 이 연구개발 유형은 5천만 원을 연구개발비로서 지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 지출을 할 때는 이제 어떤 항목들이 있느냐, 뭐 이제 연구원에 대한 그런 이제 인건비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재료라든지 장비 구매라든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특허 출원하는 그런 비용들 있죠?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컨설팅 받는 비용 있죠? 그 기술 개발 계획 같은 거 컨설팅 받는 비용,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이제 엔드 조건인데요. 매출액 대비 비중이 연간 총 매출액의 5% 이상 연구개발비로 지출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은 좋으냐면은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매출액이 없고 그죠 매출액이 많이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그냥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조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창업 3년 미만이신 기업분들 이제 생각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냥 매출액 대비 비중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금액으로서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만 쓰면 된다. 그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매출액 대비 비중 있죠?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뒷페이지에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연구개발비 비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직전 4개 분기 매출액 합계
그것을 분모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전 내기분기 연구개발비 합계. 그죠? 그래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요게 이제 연구개발비 비중이요. 그래서 요게 5% 이상 돼야 된다는 건데, 창업 3년 미만이신 기업분들께서는 이 요건은 충족 안 해도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재무제표상으로 경상 연구개발비 또는 개발비 항목으로 계산된 금액이어야 된다. 그죠? 그죠? 계산된 금액이어야 되고요. 자, 인정된 예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그리고 위탁 연구비. 그죠? 그런 것들 이제 활용을 하셔야겠고. 자, 정부 지원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차감 계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 일반적으로 기업 자체가 제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차감 계산될 수가 있다. 그죠? 연구개발비로 쓸 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번째 요건 봤어요. 두 번째 요건 실적 요건 봤죠? 자, 5천만 원 이상. 자, 이번에 세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평가. 그죠? 벤처 투자 유형.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첫 번째 유형은 평가가 없었어요. 그죠? 그냥 투자만 받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투자가 잘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자, 연구개발 유형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평가? 사업성 우수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사업성 우수 평가가 무엇이냐? 자, 전문 평가 기관이 있어요.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 이런 기관으로부터 사업 성장성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 사업 성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데? 기준이 궁금하시죠? 자, 기준 보여드릴게요. 자,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사업 성장성 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대로 평가를 하는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보시게 되면은 사업화 기반이 있느냐, 즉 목표 시장 성장성이 이제 괜찮으냐, 좀 성장할 만한 시장이냐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사업 계획의 적절성, 그죠? 요거는 이제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 잘 써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업 실적, 그죠? 이 신청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이제 사업 분야라든지 기업들과 협업한 그런 평가가 있느냐, 그래서 제휴한 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ESG 경영. 요즘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경영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고 좀 친환경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많이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성과로서 자금 운용을 잘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 이제 참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 성장성 평가가 기준이 이렇게 잡혀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연구개발 항목은 이 연구개발 유형으로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방법은 요건 세 가지입니다. 조직 갖춰야 되고요. 연구 실적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3년 이상 창업하신 분들은 매출액 대비 5% 이상 연구개발비 지출해야 됩니다. 엔드 조건으로서. 자, 그다음 세 번째, 사업성 우수평가 받아야 된다. 그죠? 이 사업성 우수평가를 받는 거 요것도 결코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평가 같은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사업성 평가, 사업성이 우수한가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연구개발 유형으로 이렇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을 때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자, 장점부터 보시게 되면은 투자 유치가 필요치 않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하는데도 어려운데, 그리고 뭐 경영권 같은 것들도 좀 간섭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투자를 받게 되면은. 근데 그런 투자 유치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제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증빙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술 신용도 평가 같은 걸 받을 때 연구개발 유형으로 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 좀 신용도 평가 같은 거 좀 우수하게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단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초기 비용이 좀 부담될 수가 있어요. 5천만 원을 이제 연구비로 써야 되니까. 근데 이 연구비로 쓴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그리고 뭐 특허 출원 비용 이런 것들 쓰게 되면은 그리고 컨설팅 비용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특허 출원 비용 같은 것들은 뭐 특허 사무소 같은 데서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용으로 지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큰 금액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인건비 같은 것도 포함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회계 관리 좀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에 이 재무제표 같은 것들 신경 잘 쓰셔야겠고요. 증빙 자료 같은 것들 준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구원 급여 대장이라든지 연구원 노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신경을 좀 쓰셔야겠고요. 자, 그러면은 연구개발 유형으로 이 벤처기업 확인 받을 때 팁이 무엇이냐? 자, 일단 조직 갖춰야겠죠. 첫 번째, 연구소 설립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전담 부서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조직 갖춰야 되고, 자, 두 번째, 재무제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관리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전문 세무대리, 뭐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그런 것들 신경 써가지고 좀 이제 만들어 달라라고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창업 3년 미만 기업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연구 매출액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썼다라는 거, 그것만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3년 미만 기업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활용해 볼 만한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략 같은 것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연구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사업 성장성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런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해서 뭐 컨설팅이라든지 뭐 특허 출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필요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도 잘 만들어 드리거든요. 저희 인증센터가 그런 것들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편하게 말씀 주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가겠습니다. 자,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있어서 세 번째 유형, 자, 혁신성장 유형입니다. 자, 혁신성장 유형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유형이에요. 그죠? 왜냐면은 이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벤처 유형이라든지 벤처 투자 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구개발 유형들은 진입 장벽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왜요? 뭐 벤처 투자 5천만 원 받는 거 어렵고, 그죠? 그리고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쓰는 거 어렵고, 약간 이런 장벽들이 있어요. 근데 혁신성장 유형은 그런 장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듯이 초기 스타트업이 도전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투자받지 않았고 R&D 비용 지출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성 이것만으로 인증을 받는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연구개발 유형은 사업의 성장성만 평가를 받았었죠. 근데 이 혁신성장 유형은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기술의 혁신성까지 같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판단을 받느냐, 그거를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자, 일단 기술의 혁신성은 남들과 다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죠? 남들과 차별화되는 아이디어냐, 그런 거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떠오르시죠? 당연히 특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기술 개발할 조직과 인력 그런 것들 갖추고 있느냐 그런 것들 참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성장성, 그죠? 이 기술로 돈을 벌 수가 있느냐, 뭐 경쟁성 대비 차별화 전략, 그리고 경영에 관한 것들, 이런 사업 성장성 평가는 방금 전에 이제 연구개발 유형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평가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평가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평가표 있죠? 연구개발 유형에서 평가표,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랑 똑같은데, 자, 아까는 사업 성장성에 대한 항목만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기술 혁신성까지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성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사업 성장성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기술 혁신성에 대한 부분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게 써 있죠? 기술 개발 계획의 적절성, 그리고 R&D 실적, 그리고 기술의 차별성,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이게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갖춰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과 특허에 관한 것이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변리사가 이런 것을 좀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애초부터 이 특허 출원을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면서 특허 출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창업하시고 나서 쭉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로드맵을 밟아 가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 뭐 특허 필요하니까 뭐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러고선 특허 출원 그냥 하시면 안 되시고, 이런 것들 다 신경 쓰시면서 특허 출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도 이런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에 있어서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아무 데나 그냥 특허 맡기지 마시고, 특허 포트폴리오 같은 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가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예쁘게 딱 이제 깎아져 있는 나무가 보기 좋잖아요.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자산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IP를 그냥 뭐 중구난방 그냥 아무렇게나 받는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예쁘게 깎아진 모양으로서 이 영역, 저 영역 빈틈없이 딱딱딱 이제 받아 놓는 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술 차별성과 지식자산권 보유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에 대한 그 차별성을 설명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서 있죠. 기술 설명서 그런 것들도 같이 또 이제 이 변리사가 작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딱 맡겨주시게 되면은 인증센터 아주 잘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성장성 평가 항목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바와 동일합니다. 연구개발 지원과 동일해요. 사업 성장성 평가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잘 이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혁신 성장 유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냐? 자,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자금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까 전에 이제 벤처 투자 유형과 그 연구개발 유형과 달리 5천만 원 투자받거나 돈 써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커트라인이
그죠? 허들이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업종의 다양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조 기술 중심 아니어도 뭐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 이런 것들을 다 특허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업종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죠? 보통 이제 연구개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조하시는 분들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죠. 아무래도. 그죠? 연구개발 유형. 근데 그런 제조 기업뿐만 아니라 그냥 플랫폼 사업하시거나 뭐 그런 비즈니스 모델 다양하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다 노려볼 수가 있다. 네. 자, 그다음에 단점 보시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좀 있죠. 아무래도 뭔가 정량적인 수치로서 뭐 5천만 원 투자 받는다, 5천만 원 지출했다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이 평가위원이 평가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설득을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전문가한테 이거를 잘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혁신성장 유형으로서 그냥 쓱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다룰 수가 있는 특히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설명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써줄 수가 있는 기획해 줄 수가 있는 그런 특허 법인 특허 사무소에다가 이걸 맡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서류 준비 같은 것들 잘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정량적인 그런 금액 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서류 준비 같은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잘 맡기시면 됩니다. 그죠?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 잘 해드리려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팁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 잘 쓰셔야겠고요. 특히 더 잘 써야 됩니다. 혁신성장 유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 AI 같은 걸로도 많이 좀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AI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지 이게 조금 더 이 평가받을 때 좋은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도 많이 써본 이제 특허 사무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죠. 자, 맡겨주시면은 이런 사업 계획서 같은 것도 잘 써드립니다. 그죠? 평가위원한테 어느 부분을 잘 해야지 평가를 잘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항목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흑백 요리사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뭐 요게 킥이었어요, 뭐 저게 킥이었어요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도 그냥 구색만 갖췄다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킥이 있는 부분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 개발 계획서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도 저희 인증센터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잘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계획서 잘 써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특허 출원 한 건으로 안 돼요. 그죠? 한 건 가지고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 포트폴리오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렇게 딱 이제 구성이 딱 그림처럼 멋있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려면은 특허 출원 최소 두세 건 이상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두세 건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 한 덩어리로서 조금 더 비용 이제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특허 출원 세 건을 같이 뭐 분할 출원 곁들여가지고 활용하시는 방법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혁신 성장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벤처 확인을 받을 때 어떤 유형이 있는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방법으로서 획득을 할 수가 있는지 설명을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인증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노비즈 확인 제도입니다. 이노비즈.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벤처기업 확인 다음 단계의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노비즈 인증이란 어떤 것인가? 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노비즈 인증, 이노비즈 확인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제도는 초기 스타트업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 가고 있는 기술 기반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인증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메인 비즈도 설명드릴 건데요. 이 이노비즈와 메인 비즈가 좌청령 우베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즈라는 단어는 공통이 되지만 하나는 이노비즈고 하나는 메인 비즈죠. 그죠? 이노비즈는 기술 기반입니다. 메인 비즈는 경영 기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기술 뭐 하나 뭐 요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인증받는 게 바로 이노비즈 인증이에요. 네, 그래서 이노비즈 인증 어떻게 받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노비즈 인증에 그 제도가 왜 마련이 됐는가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내수 시장 넘어서 이제 기술을 조금 더 계속 이제 키워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먹힐 수가 있는 그런 기술 기업을 키워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노비즈 확인 제도를 만든 것이고요. R&D 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좀 키워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초기 단계가 아니라 3년 이상 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장 지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벤처 기업 확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 기업이 막 탄생했을 때, 갓난아기일 때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런 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노비즈 확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성장기로서 좀 커가는 그런 과정을 좀 확인을 받는다, 인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노빈즈 인증제도의 혜택 네 가지 정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금융 및 자금 지원. 당연한 거겠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술 보증 기금 보증 우대 되고요. 금리 우대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에 관한 혜택들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꽤나 큽니다. 그래서 금리 우대 혜택 같은 것들 꽤나 커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것들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께서 금융 많이 이제 끌어다 쓰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꽤나 큰 비용 절감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아 이거 되게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노비즈 인증의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 R&D 정부 과제를 할 때 요거 가점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노비즈 확인제도 딱 받았다. 그러면은 이 기업은 기술이 어느 정도 좀 갖춰진 것 같네라고 해가지고 R&D 정부 과제 딱 지원할 때 조금 더 가산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병역 특례 지정업체 평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연구원이 그 병역 대체로 이제 복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일하는 걸로 병역을 대체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병역 전문연구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윈윈이죠. 그래서 이제 병역 관련해서는 당사자는 조금 이제 그 자기 이력을 기업에서 일한 이력을 쌓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대표님들께서는 조금 더 이제 저렴한 그런 금액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좀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윈윈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연구원 기업으로 선정이 되려면 지정업체로 선정을 받으려면은 이노비즈 인증이 있으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그죠?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로 수출 제도적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같은 거 등록할 때 이노비즈 인증 가점이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 공공조달 이쪽도 많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특히 그런 상담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조달청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수 제품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신 제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 저희 회사로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증센터에서 그것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 공공조달 할 때 이노비즈 인증 있으면은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께서 이 단계 계단별로 딱딱딱딱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거를 스토리를 로드맵을 가져가야 되는가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연결이 돼요. 이노비즈 인증 받으면은 나중에 공공조달도 조달청 등록하는 것도 더 쉬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출 지원 되고요. 수출 바우처 같은 데서 우대 받고요. 수출 바우처도 많이 활용하세요. 수출 바우처도. 저희 회사가 또 수출 바우처 같은 것들 막 컨설팅 용역 같은 거 많이 수행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도 가점 있고요. 당연히 특허 출원 우선 심사 사유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등록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점이 많죠. 그래서 이노비즈 인증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마케팅 브랜드 효과 당연히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노비즈 인증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노비즈 인증은 두 단계로 인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업력 3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죠? 신청 자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이 지나야 되고요. 자, 3년 미만이라면은 벤처기업 확인이나 메인 비즈 확인을 먼저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 절차 어떻게 되냐? 일단 온라인 자가 진단으로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자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예비 평가로서. 그래서 650점 이상 이제 평가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장 평가가 들어옵니다. 현장 평가. 그래서 현장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술보증기금 전문평가위원께서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실사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기업이 연구개발이라든지 그런 기술력으로서 좀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7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개별 기술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 되면은 통과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밑에 기준 나와 있습니다. 기술 혁신 능력, R&D 인력과 투자 네트워크 같은 것들 그리고 기술 사업화 능력, 그래서 생산 기술, 마케팅 능력 같은 것들, 그리고 기술 혁신 경영 능력, 경영진의 뭐 마인드, 비전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술 혁신 성과, 그래서 특허 실적, 실제 매출. 그래서 이노비즈 인증 받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거 당연히 고려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기술 설명서, 그리고 사업 계획서 이거 정말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 이제 딱 전문으로 많이 하시는 곳에 맡기셔야지만 잘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자,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저희 회사가 실제로 이노비즈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허 법인인데, 이 IP 마켓과 관련해가지고 이 기술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자동으로 점수를 산출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저희가 또 기술을 개발한 게 좀 있어가지고 이노비즈 인증을 직접 신청해가지고 직접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딱 받아가지고 2026년 1월 21일 보이시죠? 그래서 지난달에 바로 이제 이노비즈 인증을 저희가 특허 사무소로서 이제 획득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준비했는지 절차가 완전히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희한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부설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연구 조직 같은 거 어떻게 갖춰서 했는지 그런 것들 다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바로 그냥 이제 등록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노비즈 인증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센터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벤처기업 확인과 이노비즈 확인 이제 비교를 해드리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주로 많이 비교가 되는 거는 이제 신청 자격, 그죠? 업력이 무관한 거는 벤처기업 인증은 업력 무관하고요. 근데 다만 이노비즈 인증은 업력이 3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주요 혜택 보시게 되면은 이제 벤처기업 인증은 뭐 소득세, 뭐 법인세 이런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이 되게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노비즈 인증은 R&D 연구개발 뭐 지원하고 이럴 때 그때 인증을 그때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수한 가점이 있다. 그죠? 그리고 금융보증 같은 것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메인 비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비즈다라고 하는 거는 이노비즈 인증 제도, 이노비즈 확인 제도와 좀 맥락이 비슷하지만 이제 또 다른 관점. 제가 아까 좌청룡 우베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메인 비즈 확인 제도다라고 하는 것은 R&D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조직 관리, 뭐 마케팅, 그리고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경영 혁신을 인증받아가지고 메인 비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중심에서 이노비즈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서비스업, 유통업, 그리고 경영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내가 갖추고 있다라는 거를 메인 비즈로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비즈 확인 제도의 목표는 이제 중소기업이 뭐 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막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종래에는 요즘에는 많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 중소기업들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이제 경영을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함으로써 좀 회사들이 좀 빠르게 이 효율화를 갖춰가지고 좀 수익을 낼 수가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메인 비즈 확인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이 의외로 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기업들이 좀 성장을 하게끔 이렇게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제도들, 인증 제도들 같은 것도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따라오셔도 회사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메인 비즈 확인제도 혜택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금융 및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 금융 및 세제 지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이라든지 그 보증 한도 같은 것들 우대받으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시중은행의 대출 시 금리 우대 적용되고요. 그죠? 그리고 뭐 관세 같은 것들 이제 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융 지원은 아주 그렇게 막 크진 않습니다. 이노비즈 인증이나 벤처기업 확인이 조금 더 금융 쪽은 우수한 것 같고요. 다만 메인 비즈에서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물품 금액, 그죠? 조달청 등록 시에 좀 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조달청 공공기관 입찰 시에 가점이 될 수가 있겠고, 뭐 방송 광고비 감면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병역 특례 지정 업체 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문연구 요원을 산업기능 요원을 이렇게 고용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인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업체로 지정받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출 바우처 같은 거 선정 당연히 우대되고요. 자, 그럼 메인 비즈 인증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로 신청 자격 이제 받으실 때 업력 3년 이상 되셔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뭐 서비스업, 도소매업 다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평가 절차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자가 진단 되고요. 그리고 현장 평가 가능하겠고요. 그죠? 현장 평가 이제 해가지고 얻을 수가 있고요. 평가 항목 보시게 되면은 뭐 경영혁신 인프라, 경영혁신 활동, 경영혁신 뭐 성과 이런 것들 다 이제 일반적인 경영에 필요한 그런 조직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경영에 관한 마케팅에 관한 재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 평가 항목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온라인 자가진단하고 현장 평가를 받아서 이 경영 시스템 인증받는 게 이 서류랑 그런 것들만 잘 갖춰놓으면 돼요. 그죠? 이 준비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혜택 같은 것들은 이노비즈나 이제 벤처기업 확인보다는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메인 비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다음 이제 기타 인증도 이제 무엇이 있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기타 인증 보시게 되면은 뭐 ISO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SO 인증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품질 경영 시스템, 뭐 환경 경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인증을 받는 것이겠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뭐 품질 경영 시스템이 그 국제 규격, 이 국제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져서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이제 뭐 환경 법규, 요즘에도 환경에 관한 거, ESG에 관한 것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갖춰져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 인증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뭐 신뢰도라든지 각종 이제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벤처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심사 시에 가점 받을 수가 돼 있다고 돼 있어요. ISO 인증 받게 되면은 그래서 이 ISO 인증이 조금 더 앞 단계가 될 수가 있다. 그죠?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인증 이런 것들 받기 전에 먼저 이 ISO 인증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벤처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심사 받을 때 좀 더 가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로드맵이 다 있어요.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신뢰도 같은 것들 당연히 이제 해외 수출 시에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획득 방법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문서화해가지고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실적 같은 것들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문서화해가지고 미리 잘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차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제 문서 심사 받고요. 그다음에 현장 심사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증서 발급받는 단계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문서를 잘 갖추고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정부 인증과 달리 민간 인증기관을 통해서 진행이 되니까 조금 빠르게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ISO 인증 같은 것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와 전담부서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업 내에 독립된 연구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다, 전담부서가 있다. 그래서 인증을 받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이 규모에 따라서 연구소와 전담부서 이렇게 나눠져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효과 혜택 보시게 되면은 자, 강력한 절세 효과가 있고요. 그죠? 소득세 법인세 공제해주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세금 감면 혜택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전문 연구 요원 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기업부설 연구소랑 전담부서 인증을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벤처기업 확인이라든지 이노비즈 확인 같은 거 받을 때 가점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획득 방법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물적 요건 사방이 막힌 독립된 연구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소기업은 파티션 허용 등의 예외가 있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문이 있고요, 벽이 있고 따로 이렇게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이제 앞에 벤처기업 확인 중에서 연구개발 유형 있죠. 그 연구개발 유형의 확인을 연구개발 유형에서 그 연구개발 조직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건 있잖아요. 거기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물적 요건 보시게 되면은 독립된 연구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연구 기자재 같은 것들 구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적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인적 요건. 그래서 자격증이나 학위를 가진 전담 연구원. 이제 이런 분들께서 이제 확보가 되셔야겠고요. 자, 절차 보시게 되면은 이제 코이타에서 온라인 신고하고요. 서류 심사하고요.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후 실사가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 이제 현장 같은 것들도 잘 준비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증 같은 것들도 이제 벤처기업 확인이라든지 이노비즈 확인 받기 전에 사전에 먼저 약간 전 단계로서 인증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타 인증들이 효과가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효과가 크진 않지만 그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벤처기업 확인이나 이노비즈 확인을 받는 데 있어서 또는 메인비즈 그런 것들을 확인을 받는 데 있어서 되게 준비 단계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먼저 획득을 해놓게 되면은 이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이런 거 획득하기가 되게 용이해집니다. 그죠? 거의 이제 겹치는 것들이 좀 꽤 많아요. 오케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인증에 관한 것들, 기업 인증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거를 한번 유형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벤처 인증이라든지 이노비즈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조달청 그런 거 등록이라든지 그런 쪽을 저희 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사업 계획서, IR 자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술 설명서, 그리고 특허 출원 포트폴리오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말씀 주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지금 한 45분 정도 됐죠? 45분 정도 돼가지고 아까 좀 못 쉬셨잖아요. 좀 빠르게 이제 바로 제가 들어오는 바람에 못 쉬셨을 텐데 한 15분 정도 한번 이제 쉬는 시간 갖고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5분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